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번째의 특징은 충만한 에너지. 자, 타고난 건강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처럼 타고난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건강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기상.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한번 누군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예, 현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4시에 주무셔가지고 6시에 일어납니다. 2시간밖에 안 주무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시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이 정중히 리더십 말고 창업과 경영을 한 5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울산대 학생들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뭐냐면 건강이었어요. 체력을 길러라 그랬어요. 체력. 사흘 밤낮을 갖다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기르면 안 될 게 없다. 예.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나는 뭐 3일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거죠. 집중력.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타고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죠? 저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해봐도 예. 4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4시에 이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예. 비몽사몽이라서. 자, 동시다발적인 일처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사업을 갖다가 같이 하고 현장을 항상 방문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모든 스케줄링 머리들이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다 귀신이라고 불렀다 그러죠. 예.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요. 자기들도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자, 현장 경영. 지금 현장 경영을 갖다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이 정몽구 회장입니다. 현장 경영. 그죠? 단양 시멘트 공장이 건설 현장인데 이거 2년 동안 공사했다고 그럽니다. 2년 동안 공사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예. 서울에서 단양 시멘트 단양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 그래요. 그 한 번은 이제 가다가 그 정거장을 놓쳤다 그러죠. 역을 놓쳐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차에 뛰내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셨대요.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철로 중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야, 요번에는 우리 회장님 안 오시나 보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마음 폰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뭐 문 쾅쾅쾅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시다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집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군대 생활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 선탑자 자리는 뒤에 목 헤드레스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골 장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조금씩 좀 졸다 보면 뭡니까? 목이 제껴지죠. 그래서 목 디스크를 가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에너제틱한 그런 면들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자, 그 다음 비범한 영양입니다. 비범한 영양. 자, 비범한 영양은 첫 번째는 직관력입니다. 직관력. 제가 이제 조선사업, 현대토건사 이래 되는데 조선사업만 말씀드리면 뭡니까? 차관음 준 사람들 좀 당혹스러웠다 그래요. 도크 있나? 그랬대요. 도크 지우면 되죠. 그럼. 도크가 뭐 그렇게 쉽나? 하게. 도크 목욕탕의 욕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예. 큰 수영장이라 생각합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안 생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황당한 거죠. 도크가 어떻게 욕조가 되고 수영장이 되네. 그 조선은 뭐냐? 그 조선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조선을 좀 하자고 막 이렇게 설득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조선은 뭐랍니까? 빌딩이라 그러죠. 예. 매니팩처링이랑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빌딩은 누가 해요? 건설회사 하잖아요. 건설회사. 건설이 빌딩 아닙니까? 그 건설하고 제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배 위에 있는 집을 짓는 거다. 안에 보일러도 있다. 보일러가 이제 발전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는 거. 예, 안에 뭐 화장실도 있고 다 있다. 그죠? 침실도 있다. 예, 큰 집이다. 예. 이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은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쉽게 접근해서 풀어야 돼요. 예, 그렇죠? 자, 유해묘지의 에피소드는 아시죠? 이제 잔디가 없어가지고 보리를 닦았다. 아이젠하워가 방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것보다는 정확한 것은 유엔 사절 대표단들이 왔었어요. 아이젠하워는 서울만 왔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유해묘지에 방문할 때 공병중위가 이거 뭐 황폐하잖아요. 뭐
이거 흑뜸이고, 이래가지고 보여줬다가는 여기 한국익전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한테 어떤 예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푸르게 좀 해달라. 2월달이었어요. 푸르게 있나요? 예. 보리밖에 없죠. 그래서 낙동강 주변에 딱 한마디 물었다 그러죠. 색깔만 풀으면 되느냐? 물어봤어요. 공무중이가 답답해 죽겠는데, 풀으면 된다. 이랬어요. 오케이. 가가지고 낙동강 주변에 가가지고 보리밭 다 샀죠.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한 직관적입니다. 아, 색깔이구나. 이래요. 색깔. 잔디를 어디서 구합니까? 일본 가도 없을 텐데. 그죠? 창의성, 요 유엔묘지도 중복이 되고요. 서산만 방조제 공사도 6,400m의 방조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뭐요? 최대의 정말 어려운 구간 270m였다 그죠? 예. 그 구간을 갖다가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못 막는 거예요. 그걸 뭐가 했다? 폐유조선이 와가지고 했습니다. 예, 322m 정도 됐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깔아앉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깔아앉히면 되겠네. 정말 힘들다고 해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깔아앉혔다 그래요. 왜? 엄청나게 물살이 세고 이것이 제자리 와서 깔아앉아야 되는데 잘못 깔아앉으면은 이게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진두지휘하면서 배 위에서 이쪽 붙여 저쪽 붙여 해가지고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유조선 공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자, 요 두 가지는 시간상 제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산만 방조제 공사. 자, 이게 스웨덴으로부터 사들였던 폐유조선입니다. 폐유조선. 그죠? 자, 그래서 터그보트로 막 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다 덤트럭입니다. 덤트럭. 이게 흙을 볶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 길이가 이제 뒤에까지 다 있겠죠. 6.4km입니다. 6.4km.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 4,300만 평. 4,300만 평. 이거에 대한 보관도 있었어요. 저 땅을 어디에 쓰려고요? 농지에만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뭐였겠습니까? 예. 미국과 우리나라의 중국 전초기지였습니다. 예. 저기에다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합작을 해서 공장을 지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생산기지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서해안에 딱. 지금 딱 좋은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높은 위험 감수 성향과 모험심입니다. 모험심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베일 산업항 건설공사죠. 대형 자켓 수송이었는데 일단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해상 위에 배가 접안을 해서 기름을 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실도록.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에서 해가지고 주베일 혹은 주바일 JUBAIL이라고 쳐보세요. 딱 보면은 이거 보입니다. 거기. 위성사진에서 보여요. 이게 해안에. 아직 있습니다. 예. 이게 세계 최대의 공사였거든요. 세계 최대의 공사였습니다. 요거 할 때 여기에 쓰이는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재료들, 그죠? 자재들,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남길 수가 있다고. 저기서 만들어버리면 누구 좋은 일을 시켜줍니까?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 이 갑판 부두 위에 밑에 있는 재킷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킷이라는. 그 재킷 사진은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세웠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은 엑슨 모빌이 주문했던 재킷입니다. 바다에 있는 유전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예요. 예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만큼 크지는 않죠. 이것보다 작은 재킷인데 크기가 가로 18, 세로 20, 높이 36, 무게는 550톤. 요거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89개를 어디서 만들어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실어 날았어요? 사우디의 주베일 항만까지 실어 날았습니다. 100km 12,000km. 배를 그렇게 해서 가면 한 3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89개인데 배 위에 바지선 위에다 실어가 왔어요. 무동력선. 그 위에 실어가면은 몇 번을 해야 되느냐? 19번을 해야 돼요. 19번. 19번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건 좋은데 보험도 없시다. 이런 겁니다. 정주영 명예자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했습니다. 보험 못 들어. 그렇죠. 왜? 몇 가지 이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무도 안 해봤다. 두 번째, 아무도 안 해봤으므로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세 번째, 만약에 사고가 났다 치자. 그럼 보험회사에서 조사한다고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에 돈은 누가 주느냐.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예, 무보험. 예. 그럼 제일 겁나는 게 뭐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태풍. 그래서 묘안을 짜낸 거죠. 그게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아가지고 태풍의 경로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요걸 지나가면 안 되고, 언제 요걸 지나가면 안 되고, 요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걸 다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재킷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거하고 바지선이 나중에 돌아올 때 떠내려간 거하고 두 가지 사고 빼고는 완벽하게 19번을 성공적으로 재킷을 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큰 도박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돈을 남기고 우리나라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게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이제 요거 말씀드릴까요? 소양강댐 공사. 소양강댐 공사는 소양강댐은 사력댐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뭐로 됐었습니까? 콘크리트 댐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댐. 근데 콘크리트 댐은 왜 안 했죠? 콘크리트 댐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 안 했죠?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 이제 대일 이제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돈을. 그거 갖고 소양강댐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양강댐을 갖다가 콘크리트 댐을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자재가 안 나와요. 그럼 일본한테 그걸 다 사와야 돼. 그 일본한테서 돈 받아가지고 댐 짓는데 일본한테 돈 다시 주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재영 회장님이 둘러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옆에 천지로 널려있는 게 자갈하고 모래거든요. 저걸로 하면 된다. 그 전에 그거에 대해서 관찰한 적이 있어요. 태국에서 그걸 한번 봤거든요. 사력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안했다가 일본 사람들, 엔지니어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어요. 당신이 소학교 출신이라면서 우리 동경 공대 사람들 말을 갖다가 뭐로 하느냐. 일본 공영은 댐에 대해서는 1인자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설왕설래 해가지고 굉장히 다투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구를 더해 해서 밝혀진 결과가 사력댐이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를 절약을 했다 그러죠. 공사비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주위에 있는 것을 보고 활용한다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특성 다음에 행위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상관리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을 남길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가 신용입니다. 신용. 확신에 찬 기업인. 그래서 옛날에 아도 서비스라는 공장을 하다가 아도 서비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애프터를 아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도 서비스 공장을 하다가 공장이 다 탔죠. 전미 공장이. 다 타고 다시 그걸 일으킬 때도 옛날에 쌀 장사할 때, 쌀 가게 할 때 갖고 있던 신용 가지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 신용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열어나갔던 거죠. 자, 검소한 의식주 생활인데요. 항상 우리 정주영 의원님은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되고 싶은 건 세계에서 신용이 가장 높은 사람 되고 싶고, 나는 부자가 아니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주영 의원님 보고 어떤 뭐 이의를 제기하다든가 뭐 그렇게 욕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자보다도 더 부지런했으면 부지런했지, 검소했으면 검소했지.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막 흥청망청 하시지 않았거든요. 자기 평생 동안에 해외로 자기가 관광여행 가본 적 없습니다.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자, 이건 옛날에 살가게 주인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살가게를 오픈했던 신당동의 그때 당시의 사진이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 모범에 대한 강조입니다. 모범에 대한 강조. 자, 항상 모범을 보였습니다. 부지런함, 청운도 자택이 있었는데, 청운도 자택에서 회사까지
아침에 7시에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절대 차 타고 학교를 못 가게 했습니다. 예. 차 태워주지 마. 그랬습니다. 예. 그죠? 또, 그 다음에 금소절약이 있는데, 카페 소등이 있는데, 요건 다른 것들은 나중에 듣게 되실 테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 얘기할게요. 중동에 딱 갔는데, 사장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직원들이 뭡니까? 사장님 오신다. 이거 뭐 좀 해봐야 되겠는데. 천막 안에 이제 밑에다가 중동 같은데 카펫이 발달돼 있잖아요. 카펫을 착 깐 거죠. 아, 기분 좋으시겠지. 혼쭐이 났습니다. 아니, 일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예. 나한테 이런 거 할 수 있으면은 공사나 제대로 하라고. 예. 카펫을 밟아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카펫을, 이 말년에 카펫을 사용하셨어요. 언제였냐면, 서산 그 목장이에요. 별장이 있는데, 옛날엔 마지막에는 이 관절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이 관절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장소에 그 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청운도 자택에는 카펫 없었다고 합니다. 하얀 강목이 깔려 있었대요. 마루에. 예. 카펫 사용 안 하셨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 유명한 30년 된 구두, 뭐 22년 된 TV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두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문화관에 가시면 그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찡 박아가지고 쓰던 거죠. 양복은 뭡니까? 예, 저도 이건 동복인데 동복 없었어요. 춘추복밖에 없었어요. 춘추복은 겨울에 추워서 어떡하나 안에 내복 입으셨어요. 그럼 동복 된대요. 그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구두 밑창 다 따랐고 옆에 엄지발가락에 구두 밑창 다 들려있고 그것을 보고 기사로 서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같이 수행하면서 소련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신발을 갖다 이래 주무시는데 신발을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 그런 기사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이게 청운동 자택입니다. 요거 공사할 때 뭐로 만들었냐? 공사장에서 남았는 것 갖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여기 눈에 익으신 분 보이시죠? 이게 고인이 되신 정몽훈 회장.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예, 정주영 명예회장님 여기 계신데, 아침에 이제, 6시에 밥을 먹습니다. 예, 이렇게, 예, 유교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정몽훈 회장 같으신 분들도, 일요일마다 또 하신다는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그죠?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아침에 이제 청운동 자택에서 걸어서 출근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엔 이제 봄, 가을 같고요. 이건 겨울에 해가 늦게 뜨니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사장님 보이시고요. 여기도 이사장님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요 정몽 회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뭐 자꾸 하신 분, 정몽훈 회장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기대의 설정입니다. 기대를 항상 높게 설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배를 수주할 때 항상 배를 갖다가 이제 주문한 사람들이 행포가 있었대요. 뭡니까? 좋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계약서 사인할 때 되면요. 납기를 갖다 확 땡겨버린대요. 예. 배를 빨리 받아야 자기들 장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님은 쉽게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일정 다 잡아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럼 정주영 회장님은 해봐. 다 되더라고. 그러셨대요. 예. 그래서 항상 높은 기대를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는 우리 동기부여 서적에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가 부하로부터 해서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대를 높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요. 거기 사람이 맞춰서 거기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기대를 높이면 뭡니까? 그보다도 달성하지 못할지 모르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경영 공사, 초창기에 선박수주 계약 말씀드렸고, 주배 산업한 건설공사, 이런 것들도 다 높은 기대의 소산물입니다. 높은 기대의 소산물. 자, 비전 제시. 문서화되지 않은 비전이죠. 기업이익이 국가이익이다.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조선사업을 선택했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조선사업 때문에 뭡니까? 엄청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그죠? 유관산업들. 그죠? 그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울산에서 대표적인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실제로는 부산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그러죠? 안 좋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기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조순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납품하는 블록이라든지 거기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숨통을 트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고유무역 개발, 포니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기업 이익 이꼬르 국가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의 본사 건물 정문에서 앞쪽으로 보시면은 가려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울산대 병원 제일 조금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딱 내리다 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예, 눈이 좋으셔야 보이겠죠. 그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중공업이 필요할 때 중공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만 잘 살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항상 강조를 하셨죠. 자, 그 다음 동기유발입니다. 자, 부하 직원을 갖다 동기유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 제일 싫어하셨어요.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아 이거 제가 키웠습니다.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격적 행위인데요. 자, 어떤 파격적 행위를 했느냐. 일반적인 측면에서 건검절약 하셨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의 최대 이벤트가 바로 소떼몰이 방북이죠. 소떼몰이 방북. 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유머 있게, 뭐, 협상장에서도 유머 있게. 그 다음 뭡니까? 예, 육담하는 최고 경자에서. 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세가 가까운 가운데 20대의 신입사원하고 실험하는 장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기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묻자, 바지 춤을 내리셨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멍드는 걸 직접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더십 형성인데요. 예, 추종자들은 리더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예. 왜? 엄청난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속에서 리더십이 완성됐던 거죠. 예. 그리고 리더에 대한 무조건 수용인데요. 예. 추종자들은 리더를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신뢰하고요. 예. 그 다음에 리더는 또 부하한테 믿고 맡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신 같은 건 나가주고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쉽게 하는 말로 그래 돼 있는 걸 제가 옮긴 건데, 부장한테 일을 맡겼는데 부장이 뭡니까? 납기를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갖다가 매일매일 돈을 물어내야 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 부장 볼 때마다 병신 같은 건 나가주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부장을 갖다가 말 그대로 싫어하셨던 게 아니고 그 부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맡겨가지고 나중에 초고속 승진했답니다. 예. 그만큼 뭡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계속 믿는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애정인데요. 아마 이제 따르는 추종자들은 아버님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님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비교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보통 삼성은요, 군신 관계에 비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많이 비교해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부자지관이라고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보존과 애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더십에 미친 영향을 보시면 개인 수준에서는 뭡니까? 사명에 대한 감성적 몰입입니다. 정진영 부회장님도 그만큼 책임의식이 강한데 그 부하들은 어떻냐 이거죠? 부하들. 자, 부하들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땡땡 전무죠. 김땡땡 전무. 예,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이분이 뭐예요? 리비아 행으로 갔던 비행기 안에서 칼기였는데 칼기가 이게 착륙하면서 이게 추락했어요. 그 튕겨나가지고 올리브 나무 위에 이렇게 딱 떨어졌대요. 자석 그대로 해갖고 이렇게.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아세요? 김윤규. 예, 옛날에 현대 아산 회장이었죠. 이분이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 윙크 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윙크가 언제 붙었느냐? 저 비행기 사고 때부터입니다. 그때 떨어지면서 시신경하고 근육하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윙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이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다른 데 다친 거 없고 그냥 뭐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몰래 작업복 갈아입고 리비아 전력부 장관 만나갖고 언제까지 돈 줄래요?
확답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돌아가가지고 중앙병원에 잠시 있는데 정주영 명예회장님 와가지고 괜찮아! 막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일 당장 강릉으로 와. 강릉에서 술 한잔하고 그 다음날 바로 뭡니까? 예, 해외 출장 갔습니다. 예, 그런 거죠. 자, 사면 달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선소부지 선정 때 작업했던 전윤갑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전무까지 올라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조선부지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연포만에서 미포만으로 옮겼다고요. 옮기신 분이 이분이에요. 예, 연포만은 아무리 봐도 안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러다가 막 걱정 막 하고 있는데 뭡니까? 미포만을 갖다 술 먹고 이렇게 거늘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저긴 되겠다. 해가지고 정주영 매니저님 허락도 안 받고 그 기술을 고문들 다 불러와가 여기 봐보세요. 안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뭡니까? 내가 하면 내가 알아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이 있다 볼 수 있죠. 그죠? 자, 추종자의 성과 향상은 정경련의 박정웅 씨인데 박정웅 사장님이 오시니까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적 수준에서는 다 일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열사가 제일 많았고요. 예, 매출액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예, 1996년, 1999년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추출도 이만큼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매출액이 성장했는 게 1년에 40% 넘었다 그러죠. 4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됐습니다. 현대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LG 이렇게 99년도 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재무적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현대정신으로 나타나고 있죠. 현대정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정신은 창조적 의지, 적극적 의지, 강인한 추진력입니다. 예,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에 과감히 도전하여 이게 적극 의지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하여 창조적 의지고요.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추진력, 가능한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현대정신을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재무적 성과죠.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들한테 주는 시사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 강한 권력 욕구를 가져라. 권력 욕구는 제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사회적인 권력 욕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 한 내 권한을 양보도 안 하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도 안 한다.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시면 딱 맡은 일은요.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좀 도와줄까? 예. 이렇게 해야만 안 됩니다. 예, 그럼 배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면은 자신감의 기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한테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부지런. 예. 일건천하, 무난사라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도 즐기셨다 그러죠. 정주영 회장님의 청운동 자택이 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 라고 그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죠. 자, 세 번째, 배짱 좋은 확신. 뭡니까? 하면 된다. 일을 시작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걱정 계속하면 뭡니까? 걱정이 그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건강 유지에 여러분 신경을 쓰십시오. 20대의 건강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술, 담배, 그죠? 마약은 안 하죠. 마약은 안 하는데 술, 담배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체력 좋으니까 그러면 바로 40대에 뭡니까? 예, 병이 옵니다.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신체를 단련하십시오. 그게 평생의 재산입니다. 예, 3일 밤샘 할 수도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되겠습니다. 위험 없는 성공은 없다. 위험까지 받아들여야 되면 받아들이지.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한 데만 가자. 뭡니까? 그러면은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여섯 번째네요. 경험을 통해서 직관력을 배양하라. 경험이 쌓이면요, 직관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몸으로 느끼십시오. 그래야 직관력이 생겨요. 경험을 갖다가 머리로만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중에 되면 머리가 계속 IQ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뭡니까? IQ가 서서히 떨어져요.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그럼 뭡니까? 흐리멍덩해지죠. 몸으로 느낄 때 직관력이 자기 이 몸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각인시켜라.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시금방 춤추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감을 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나를 기억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진해도 다른 사람한테 각인을 못 시키면 그 겉면은 나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검문하고 검수하라. 앞에 검문은 나왔습니다. 검수하라. 검수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자신감이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목표를 두고 타협하지 마라. 높은 기대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뭡니까? 회의할 때, 요건 어려우니까 요만큼 하자. 그럴 때 과감하게 얘기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신입사원이 무서워서 할 거예요. 아이고, 뭐, 무서운 신입사원 하나 들어왔네. 예.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또 노력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신입사원인데 뭡니까? 아이고, 뭐 제가 이게 경험이 없어갖고 좀 낮추시죠. 뭐, 이렇게. 벌써 그건 나쁜 인상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멋있는 꿈을 가져라. 예, 비전입니다, 비전. 예.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이해하라. 예, 사람을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20대 신입사원하고 같이 씨름하고 내려올 때마다 배구하시고 막걸리 같이 먹고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뭡니까? 소탈하신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관리자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게 소탈하고 본인은 뭡니까?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아마 질문은 공개적으로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앞으로 와서 질문해 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강의인데 시간 내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